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점점 어린 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남이지만 테헤란로를 사이에 두고 다시 태북과 태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이른바 대한민국 교육 특구라 불리는 강남하고도 태남의 대치동. 거기에는 사교육의 절대 권력자 돼지 엄마가 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엄마들을 돼지 새끼처럼 몰고 다니며 사교육을 주무른다는 숨은 실세. 한 돼지 엄마를 만나 학종 확대로 달라진 대치동의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정보 싸움이지. 앞으로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만 난리를 친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얘기로 들리는 거는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 중에서는 3일간 수업을 하고 3일째는 애한테 그 토론식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 자기가 배운 걸 다 얘기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대입제도의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입시 경쟁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잠을 안 재우고 공부시키는 엄마들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모든 스케줄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애가 전혀 놀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애답게 못 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과거로 가고 영재고로 갈 수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시켜달라 그치?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 이제 오죽했으면 마루하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학벌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대치동에는 선망과 질타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독하게 공부를 시키는 대치동 엄마는 입시 제도가 만든 또 다른 얼굴입니다. 보내고 나서는 나중에 하는 얘기로는 이제 뭐 정말 이제 그 겨울에 팬티만 입혀서 바깥에 눈 오는데 내보내 봤다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타이거맘이죠. 그리고 진짜 그거는 거의 아동 학대지 사실.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대치동의 교육열. 아이의 뒤에는 엄마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실사에 까만 옷 입고 쫓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까만 옷을 입고 쫓아다녀? 대치동에서 왜 이제 애가 학원에서 나와서 독서실로 가는지 보려고 그 눈에 띄지 않는 옷 색깔의 옷을 입고 애를 쫓아다닌다니까 미행한다니까요. 애 쫓아다니고 애 계획 짜주고 그다음 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거의 이제 고3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의대로 가더라고.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학력이다. 엄마가 자신을 희생하며 아이들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애들이 이제 진짜 그래서 왜 공부하다가 피통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병도 심해지면서 찢어진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 가는 걔는 종기가 진짜 났었대요. 엉덩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엉덩이에 종기 난다는 그 말만 듣잖아요. 실제로 난 거지. 진짜 세상에 되는 거는 그냥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엉덩이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엄마들이 해주는 거지. 또 다른 교육 특구 목동. 목동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느냐 아니냐로 선을 긋는다는 이곳. 목동은 선행학습의 열풍지대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아이들은 맞춤형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눈 뜨자마자 애가 태어나자마자 선행해요. 영재원부터 2살, 3살 때부터 가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는 어디, 대학교는 어디를 목표를 두고 물론 그거를 막연하게 목표를 두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구체화시켜서 실천하는 어머님들이 참 많이 계셨다는 거를 저희가 크면서 이제 6학년 때, 중3 때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이른바 목동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 학원이 정해주고 계획해주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버릴 거 버리고 뭐 과거를 준비하는 애들은 이제 과학에 이제 우리 팬이라고 해서 올인을 하죠.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에 나오는 이런 식의 또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도저히 얘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치에 어떤 선생님이 운영하다가 그러면 애들이 이제 대치로 많이 들어가죠. 가서 또 따라갈 수가 없으니 이런 주택가에 그때 시간이 12시간 넘는 시간이에요. 주택가에 오피스텔
호텔 같은 곳으로 요즘은 이제 밤늦게까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새끼 선생님이 오늘 배치에서 배운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특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 이미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이미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몇 바퀴 반복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거나 낙오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정보력. 돼지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꼭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어머니들 사이에서 계급을 쌓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소수의 어머니들이 계시고. 누가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아니, 난 전화 받았는데 그 엄마 아무한테나 전화 안 해. 그 엄마의 중심으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상을 타는 어떤 대회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목이 되는 거죠. 이 틈에 끼고 싶은 엄마들이 있고 그걸 엄마들이 하는 줄 아는데 다 엄마들이 아니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잠깐 이용하고 버려요. 돼지 엄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모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선생님 섭외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판에 뭐 200을 벌린다면 두 단 나눠야 되는데 그게 길게 가려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말도 이렇게 비싸네 싸네 이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껴져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급이라는 거는 정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계급입니다. 고급 정보가 예. 어디까지 그러니까 중주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신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저기 농민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그 정보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군주에서 농민까지 계급으로 구분되는 정보 싸움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더덕만 밀어야 해요. 여기는 일을 하면 다 왕따를 당해요. 네. 엄마들이 집에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엄마들 모임에 뛰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형성이 되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어우러지게 되고 그게 굉장히 오묘하게 거기에 오해가 하나 있는 게 금방 알아채요. 빠집니다. 진짜 정보는 안 줍니다. 저희는 지방과 경기도 일원, 목동과 강남 대치동까지 입시를 준비하고 겪었던 엄마들을 두루두루 만나봤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난 엄마들 사이에는 입시와 관련한 정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19,229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 준비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34.1%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답했고 고등학교 2학년이 13.5%, 중학교 시기가 15.6%, 초등학교 시기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2.8%였습니다. 자, 이를 소득 수준별, 고교 유형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강남 3구가 그 외 지역에 비해 좀 더 일찍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학 입시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전체 29.6%였는데요. 이를 다시 분석해보니 앞선 분석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사고,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강남 3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엄마들의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지금의 대학 입시. 엄마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아이들의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을까요? 교과 성적만큼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 독서 등 비교과 활동이 중요해진 학종시대. 내 아이의 학생부에 지적 호기심과 성장 잠재력이 잘 담기고 전공과 맞는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엄마들이 바빠졌습니다. 어머님들 계시고서요 아이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항상 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맡겨야 돼요. 어머니가 대신해도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나요? 네, 요즘 그러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직접 돼요. 안 와도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음식을 만드세요. 아이들이 와서 잠깐 왔다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정을 받아요. 아이들이 왔다가 배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공보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봉사활동으로 가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처음에 봉사활동으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뽑겠다 해가지고 엄마들 미친 듯이 120시간, 160시간 해가지고 간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나는 작년에 차 쪽에 애가 동창일 때 걔가 나 봉사활동 만들 때 좀 말아줘 그러는 거지. 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시면 그 제도가 이제 다 학생들은 20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그걸 이제 어디서 듣고 그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정보력이 취약한 엄마들도 있구나. 그러니 못 갈 수밖에 대학교를. 안 그래요? 입시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입시 그 설명회를 간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장소와 내용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학생부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따라가서 물가른다면요 어디 그런 쪽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같이 뭐 해주고 운동도 해주고 모두 가르쳐주고 이런 혜택을 잘 보는데 엄마 아빠는 의료봉사를 하신 거고 아이는 따라가서 같이 했는데 그 아이도 똑같이 의대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이한테 그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할 게 없으면 뭐 헌혈을 하고 와요.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다 그냥 헌혈을 하고 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 도움 받아서 병원에서 직접 뭐 봉사 실험 뭐 수술실에서 뭐 검사실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똑같은 생기부 이렇게 썼을 때 녹아내려서 쓸 때 그냥 헌혈 몇 시간 헌혈 뭐 한 번 이거랑 그리고 뭐 어느 대학 병원에서 아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차별화. 그러니까 엄마들은 오로지 지금 차별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동아리와 자율활동을 하는데도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교수면 제일 좋아요. R&D라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이과 애들이잖아요. 이과 지원하는 애들. 그래서 이공계 대학 교수인 아이한테 애들이 팀을 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파 측정해서 할 수 있는 실험을 애들이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요. 심지어 우리 큰애 학교에서는 과학 실험 탐구대회였어요. 실험을 못 했어요. 장비를 못 만들어서. 근데 그게 대상 받았어요. 제가 봤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물리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집 아빠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 작품이겠어요? 수상과 연결되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생부의 좋은 기록은 엄마가 인맥을 동원해 팀을 짜준 결과라고 합니다. 팀이 구성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들끼리 알아서 그 전에 딱 팀 구성하는 거. 야,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강하고 이거는 심도 있게 하는 건 얘가 강하고 이거는 제 아빠가 하니까 아버님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셋이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정해준 거예요. 성적 순으로 1, 2, 3등, 니네 4, 5, 6등, 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순수한 애들, 우리끼리 친하니까요. 해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한 애들은 그나마 장려라도 받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본선 진출이라도 하고. 맞벌이 하는 집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못하죠. 정말 근데 맞벌이를 해도 맞벌이도 우리가 수준이 있잖아요. 아빠가 뭐 엄마가 뭐 대학 교수나 뭐 의사나 뭐 어느 정도 이런 급이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맞벌이도 엄마가 나가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자판 벌려갖고 뭐 생계를 잇거나 뭐 이렇게 되면 누가 그 걔를 챙겨주겠어요?
엄마가 힘을 쏟을 대로 쏟았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엄마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교육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자칫하다가 얘가 생명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잘하는 애는 컨설팅을 안 받으면 그 굉장히 용감한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라고 진짜 좀 확인을 받아보고 내가 우리 애랑 세운 게 난리가 안 났구나.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손잘 준다고 대학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내신만 탁월하지 않는다고 대학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복잡해 있습니다. 내신 코드와 수행 코드와 자기주거 코드와 자기소개서와 별게 달라져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로드맵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대로만 따라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을 거침없이 파고드는 사교육의 행태.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란 어떤 것일까요? 학부모님들한테 공포 마케팅을 실시를 하잖아요. 학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더 학원에다 의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립심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자기 뭐 잘 살든 잘 못 살든 긴급하니까요. 급박하니까 자신이 공포감을 해소하거나 돈을 때리죠. 거기다가. 학교에 불광한 친구를 합격시켰던 사람,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다만 소비자는, 그 고객님은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나 실제로 이렇게 합격했고 저희는 정보를 다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객님은 확인할 수 없죠. 전국 15,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나에게 대학 입시란 무엇일까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한 키워드에는 지역차와 학교 유형차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에 더 무게가 실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학 입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와 자사구, 특목고를 다닐 경우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입시는 여전히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엄마들은 불안합니다. 전국의 14,900여 명의 엄마들에게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도를 물어봤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불안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습니다. 엄마들의 불안도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10점의 가장 높은 불안도를 보였던 엄마들만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녀가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엄마, 컨설팅 경험이 있는 엄마, 대입 준비를 일찍 시킨 엄마, 그리고 대도시와 강남 3구에 사는 엄마의 불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불안은 대학 입시가 끝나면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엄마의 불안은 아이들 곁에도 무겁게 머물고 있었습니다.